그럼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단위 조작과 단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. 옆에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이렇게 좀 별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 이거는 내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, 이거 단위 조작이다 라고 하면 무슨 과정이다? 그쵸. 우리가 물리적 과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, 단위 공정은 우리가 화학적 과정을 단위 공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이렇게 단위 조작은 물리적, 단위 공정은 화학적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식품 재료에 물리적 변화를 취급하는 조작을 단위 조작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식품 성분의 화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는 가공의 단계를 뭐라고 한다? 단위 공정이라고 한다. 밑줄 쳐놓고 물리적 단위 조작, 화학적 단위 공정 동그라미를 좀 쳐두시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. 그럼 물리적 조작이다 라고 하는 건 주로 뭐냐? 그쵸? 우리가 뭐 자른다든가 부순다든가, 그쵸? 그 다음에 우리가 말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물리적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화학적 과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가 열을 처리한다든가 산을 처리한다든가 알칼리,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?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금 같은 거 우리 염장하는 거 있죠.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식품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위 공정, 화학적 변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단위 조작과 단위 공정이 한 가지씩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단위 조작은 액체의 수송이라든가 저장, 혼합, 가열, 살균이라든가 냉각, 건조에 일어나는 기본 공정이 들어간다라고 하고, 그 밑에 산이나 효소를 당화시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물리적 과정은 썰고 그다음에 부수고 말리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다 이런 물리적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뭐 화학적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식품 가공에서 단위 조작의 원리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 보시면 데치기, 끓이기, 볶기, 살균하기, 냉각, 냉동은 모두 다 어때요? 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열의 전달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, 건조한다든가 농축, 증류, 결정 이런 것들은 어때요? 열도 전달이 되지만 물질도 이동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물질 이동, 그 다음에 세척이나 원심 분리, 그 다음에 침강, 교반, 여과, 유체 수동은 유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? 그렇죠. 액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액체의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런 식품의 가공에서 보시면 이 단위 조작이나 단위 반응 과정이 보통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,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좀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식품의 가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뭐 기본 단위계라고 하는 건 뭐 길이는 미터로 재고 뭐 무게는 킬로그램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17페이지에 그럼 앞에서 물질의 이동이나 열의 전달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, 이동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?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품에 무언가를 넣겠죠. 그러면 이 식품이 가공이 되어서 무언가가 생성이 됩니다. 그쵸?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라고 하면 복숭아라고 하는 식품에 우리가 열도 가열을 하니까 열도 넣을 수 있고요. 설탕, 당절임이니까 설탕도 넣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으면 복숭아를 해서 우리가 복숭아 통조림이 나온다. 이렇게 우리가 물질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동이란 그래서 나와 있죠. 그래서 이동 현상에는 첫째, 유체의 이동이 있고요.
그 다음에 둘째는 열의 이동이 있고 세 번째는 물질의 이동이 있다.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대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실 거는 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동이 돼요? 그쵸?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이렇게 뭐 과학을 배우셨으면 그 과정에서 나왔을 거예요. 그래서 열의 이동은 열은 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. 열의 에너지 그 이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도 이렇게 닿아서 이동하는 거,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하고요. 복사라고 하는 건 복사열은 부딪혀서 나오는 거.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여름철에 왜 아스팔트 같은 거 있으면 아스팔트 위에 복사열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복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열의 이동은 전도, 대류, 복사 이거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이동이 나오는데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건조라고 하면 이 건조는 수분이 우리가 공기 중으로 식품에서 수분이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건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추출은 우리가 어떤 식품 예를 들면 이렇게 콩이라고 하는 거에서 추출을 하면 이 콩 안에는 어때요? 기름 성분이 또 많이 들어있죠. 그래서 유지 성분을 우리가 뿜는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추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